안녕하세요. 풍수학당입니다. 혹시 밤에 잠 못 이루거나 어쩐지 요즘 일이 잘 안 풀린다, 뭐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 답이 아주 가까운 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바로 침실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잠과 삶의 질, 더 나아가서 건강이나 재물운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이 침대 머리 방향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침대 머리 방향이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이게 잘못된 방향은 기운을 흩어버리고 또 올바른 방향은 복을 불어들인다고 하죠. 특히 잠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온전히 기운을 흡수하니까요. 아, 그래서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방향 설정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대체 어느 쪽으로 머리를 두어야 그 좋은 기운, 하늘의 기운을 잘 받아서 부와 건강을 다 누릴 수 있을까요? 또 뭐 해마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정말인가요? 그 점들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답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자, 우선 침대 머리 방향에는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큰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요? 네, 바로 남장 북단 그리고 동부서빈입니다. 남장북단, 동부서빈. 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데요. 무슨 뜻인가요? 네, 우선 남장북단부터 보면요, 글자 그대로예요. 남쪽으로 머리를 두면 장수하고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 단명한다. 이런 의미로 보통 해석됩니다. 아, 남쪽이 장수, 북쪽은 단명. 그럼 건강을 생각하면 무조건 남쪽이네요. 그렇죠. 건강과 장수를 중요하게 여기면 남쪽을 택하라는 그런 권고인 셈이죠. 근데 왜 북쪽이 안 좋다고 하는 걸까요? 북쪽? 네, 그 북쪽 방향에 대한 설명이 좀 흥미로운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북망산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좀 죽음과 관련된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기운을 떠올리게 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그 오행사상에서 보면 북쪽은 물, 수의 기운, 즉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기도 해요. 생명의 근원이요? 죽음이랑은 또 반대인데요? 네, 그래서 어머니의 양수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죠. 북쪽이 죽음, 회귀, 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좀 그런 깊은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양면적인 의미가 있군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생명의 기운이 왕성한 남쪽, 즉 양기를 향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더 맞다고 강조가 합니다. 아, 살아있는 동안은 남쪽의 기운을 받는 게 좋다. 네, 북쪽의 그 돌아간다는 의미보다는 현재의 삶, 이 생명력을 더 중시하는 관점인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근데 선생님, 이런 이야기 들으면 꼭 과학적으로 증명됐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딱 떨어지게 증명된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미신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건 좀 지혜로운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우리 현대과학도 사실 인간의 뇌라단과 이 넓은 우주의 모든 이치를 다 설명하지는 못하잖아요. 맞아요. 아직 모르는 게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수천 년간 쌓여온 경험과 지혜가 담긴 전통적인 관점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절대적인 법칙이다, 이건 아니고요. 보편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이면 좋다는 거죠. 네네. 경험적인 지혜로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중에 보면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경우가 꽤 있다는 그런 경험적인 관찰들도 있고요.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칙, 동부서비는 뭔가요? 네, 동부서비는요, 이것도 글자 그대로예요. 동쪽으로 머리를 두면 부자가 되고 서쪽으로 머리를 두면 가난해진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와, 동쪽은 부자, 서쪽은 가난. 이건 재물운이랑 관련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동쪽은 아무래도 새로운 시작, 성장, 발전, 이런 기운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물운을 좋게 하려면 동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반대로 해가 지는 서쪽은 기운이 좀 쇠퇴하는 방향으로 봐서 피하는 것이 좋자고 하고요. 아하, 그렇군요. 와, 그럼 정리가 딱 되네요. 건강과 장수는 남쪽, 그리고 재물운은 동쪽. 이 두 방향이 가장 좋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그 두 방향, 남쪽과 동쪽이 길한 방향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셔도 좋다고 강조하는 편입니다. 남쪽, 동쪽.
네, 아주 명쾌합니다. 그럼 이 두 방향 중에서만 고르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예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외요? 어떤 거죠? 바로 화장실의 위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머리를 두려는 방향의 벽, 그 바로 너머에 화장실이 있다. 이러면요. 네. 그 방향이 아무리 좋은 남쪽이라 동쪽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화장실이요? 왜죠? 화장실이 뭐 어떻길래요? 화장실은 아무래도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습하고 좀 탁한 기운, 뭐랄까 좀 불결한 에너지가 머물기 쉬운 곳으로 봅니다. 이런 좀 부정적인 기운이 벽을 통해서 침실로 스며들 수 있다는 거죠. 아, 잠자는 동안에요? 네. 그래서 수면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건강이나 운세 전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생각만 해도 좀 찝찝한데요. 잠자는 동안 계속 그런 기운에 노출된다면. 그렇죠. 심지어 어떤 분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잤는데 벽 바로 너머는 아니었대요. 중간에 다용도실이 하나 있고 그 건너편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였는데도 이상하게 꿈자리가 사나웠다는 거예요. 와, 바로 붙어있지도 않았는데도요? 네. 그래서 이 화장실의 영향력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하물며 벽 바로 너머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꼭 기억해야겠네요. 선생님 경험담까지 들으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겠어요. 화장실 방향은 무조건 피한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예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띠별로 침대 머리 방향을 매년 바꿔야 한다는 속설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요즘 그런 말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던데요. 아, 네. 그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건 풍수지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좀 잘못된 정보라고 봐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요? 근거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 풍수라는 것은요. 땅과 공간, 어떤 자연의 큰 흐름과 이치를 따르는 학문이지 개인의 사주팔자처럼 해마다 변하는 운세에 맞춰서 가구 배치를 바꾸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풍수 원리랑 사주 이론은 다른 건데 이걸 혼동해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남장북단, 동부서빙 같은 이런 큰 원칙들은 개인의 띠나 그 해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께 오히려 이렇게 되묻죠. 혹시 주변에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나 역사적인 위인들 중에 매년 침대 머리 방향 옮겨가면서 살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냐고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뭐 저희처럼 대대로 풍수를 연구하거나 수십 년간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는 정말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확인되지 않은 속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아, 명쾌합니다. 괜히 매년 신경 쓰면서 침대 옮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기준이 딱 서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핵심 원칙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방향 말고 침대를 놓을 때도 신경 써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팁 같은 거요. 네, 있습니다.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들을 좀 들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침대랑 벽 사이의 공간에 관한 겁니다. 침대랑 벽 사이요? 네, 가능하면 침대를 사방 벽에서 조금씩이라도 떼어 넣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머리가 닿는 벽 쪽과는 약간의 공간이라도 두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그건 왜 그런가요? 그건 바로 기의 흐름 때문입니다. 침대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 에너지를 충전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방이 벽으로 꽉 막혀 있으면 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좋지 않다는 거죠. 이 막힌 기운은 결국 건강이나 운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아, 기가 잘 흘러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벽에 완전히 붙이지 말고 조금이라도 간격을 두려고 노력해 보시라는 겁니다. 뭐 반드시 몇 센티미터 떼어라 이런 건 아니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네요. 기의 흐름이라?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머리맡의 창문에 관한 건데요. 아, 창문. 맞아요. 좋은 방향으로 머리를 두렸는데 하필 거기에 창문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창문 있어도? 네, 그 방향의 원칙, 즉 남쪽이나 동쪽이냐 하는 것이 창문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근데 햇빛 같은 건 괜찮을까요? 아침에 너무 밝으면 좀. 네, 만약 햇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수면에 방해가 된다면 커튼을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조언합니다.
뭐 얇은 흰색 커튼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어둡지 않은 색상의 암막 커튼 정도면 괜찮다고 하고요. 저도 실제로 담양 머리맡 창문 아래에서 잡니다만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와, 선생님께서도 그러시군요. 그럼 정말 안심이 되네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방향만 맞으면 창문 걱정은 덜어도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럼 세 번째 팁은 뭔가요? 세 번째는 머리맡 근처에 문이 있는 경우입니다. 방문을 딱 열었을 때 침대 머리가 바로 보이는 배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있죠. 참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 이것도 역시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일관되죠. 이것도 역시 뭐 과거에 그렇게 살아봤는데 괜찮았다 이런 경험을 근거로 들면서 방향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 좀 신경이 쓰인다면 방문을 활짝 열어두지 않고 반쯤만 열어두는 식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문이 모이는 것보다 방향이 우선이다. 네 번째는 침대의 소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구를 고를 때 자연 소재, 특히 나무로 된 것이 가장 좋다고 권장을 합니다. 나무 침대가 좋은 거군요. 왜죠? 아무래도 사람과 기운을 교감하는 데는 천연 소재가 더 이롭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철제 침대를 쓰고 계시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다음에 침대를 바꿀 기회가 생기면 그때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 정도의 조언입니다. 어떤 게 더 좋다는 거지? 하나가 잘못됐다고 해서 모든 게 나빠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네네. 나무 소재가 기운 교감에 좋다는 건 참 흥미롭네요. 다섯 번째는 머리맡 정리의 중요성입니다. 머리맡 정리요? 네, 침대 헤드보드 위나 머리맡 주변에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을 어지럽게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머리가 산만하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것처럼 머리 주변이 복잡하면 잠자는 동안 기운이 흩어져서 숙면을 방해하고 또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아, 머리가 산만하다는 말이 여기서도 딱 통하는군요. 신기하네요. 머리맡은 좀 깨끗하게 둬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팁은 바로 협탁 활용법입니다. 협탁이요? 침대 옆에 두는 작은 탁자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머리맡은 깨끗하게 유지하되 뭐 시계라든가 휴대폰처럼 잠자리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은 침대 옆에 협착, 그러니까 나이트 스탠드를 두고 그 위에 놓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바닥에 그냥 두는 것보다는 정돈된 협탁 위가 낫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 이 협탁에는 다른 좀 더 깊은 의미도 있다고 살짝 암시를 하긴 하는데 뭐 더 자세한 내용은 보통 유료 상담 같은 데서 다루는 부분이라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와, 침대 주변 공간 확보부터 창문, 문과의 관계, 침대 소재, 머리맡 정리, 협탁 활용까지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들이네요. 네, 그렇죠.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다 모여서 결국 잠자리의 기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와, 오늘 당장 제 침실부터 좀 점검해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단순히 방향만 맞추는 걸 넘어서 잠자는 공간 전체의 기운을 좀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잠자리 환경이 만들어졌다면 여기에 긍정적인 기운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긍정적인 기운을 강화한다고요? 그건 또 어떤 식으로요?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특히 재물운을 좀 북돋아주는 그런 상징물을 곁에 두는 것을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상징물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스승님이신 천성적 마스터님의 그 기운이 담긴 친필을 바탕으로 제작된 복바락의 액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 복바락의 액자요? 네, 이런 액자를 침실이나 좀 좋은 기운이 머무는 공간에 두시면 잠자는 동안에도 긍정적인 기운을 더욱 증폭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와, 스승님의 귀한 기운이 담긴 액자라니 정말 탐나는데요. 좋은 잠자리 환경이랑 같이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의 침대 머리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내가 남쪽이나 동쪽을 향해 자고 있는지, 혹시 벽 너머가 화장실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정말 큰 참고가 될 겁니다.
혹시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아, 이거였구나 하고 딱 깨달음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더 깊은 소통이나 개인적인 진단이 필요하시면 저희 풍수학당 오픈 채팅방이나 멤버십 가입도 언제나 열려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렇게 좋은 지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침대몰이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남쪽과 동쪽은 기란 방향이고요. 네, 북쪽과 서쪽, 그리고 특히 화장실 방향은 피해야 합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서 건강과 재물을 얻는 아주 근본적인 일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처럼 편안한 잠자리는 다음날의 활력과 능률을 결정짓죠.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곧 시간과 돈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또 건강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 오늘도 정말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선생님.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밤 편안한 밤 좋은 꿈 꾸시면서 복된 기운 가득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나도 모르게 재물이 술술 새어나가게 만드는 집안의 이것, 그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막는 비법은 또 무엇인지 공개할 예정이니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와, 그것도 정말 궁금한데요.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